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슈를 술술 풀어보는 송국근 혼술 8월 20일 수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이 구속된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의 수사가 상당히 전방위적으로 아주 센 강도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구속된 상태에서도 조사를 계속 받고 있는 상황인데 처음에 명태균 씨 공천 개입 의혹, 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이런 부분에서 수사가 시작이 됐는데 지금은 서희건설, 통일교까지 계속 가지를 치면서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이 수사가 어디까지 진행이 될지 그 부분도 아직 오리무중일 정도로 수사 강도가 센데 부분적으로는 어떤 여론전을 하는 특검이 여론전을 하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 있는데 어쨌든 이 진실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까지 전방위적으로 지금 퍼져나가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렇게 수사를 뻗쳐나가는 것은 결국은 김건희도 김건희지만 최종 타깃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아니냐 이런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최상병 특검이나 소위 말하는 내란 특검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겨냥을 한 지금 재판도 시작이 됐고 수사도 진행이 되고 있는데 김건희 특검의 최종 목표였어도 윤석열 전 대통령 아니냐. 정점에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겨냥을 하는 것이다. 이런 분석까지 나오고 있죠. 김건희 여사의 다이아몬드 목걸이 같은 명품 수수 의혹 그리고 공천 개입 그 배경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있다. 이렇게 지금 특검이 그 수사 방향을 그쪽에 맞추고 김건희 여사를 집중적으로 틀고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데 이 상황에서 김건희 여사가 최근에 옥중에서 심경을 토로를 한 내용이 알려졌습니다. 심평 변호사. 그 전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멘토다. 이렇게 알려지고 여러 가지 논란을 일으킨 그 인물이기는 한데 어쨌든 심평 변호사가 오늘 페이스북에 김건희 여사와 접견을 했다. 구치소에서 면회를 했다고 밝히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했던 말을 전한 것이죠. 자, 좀 의미가 있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접견실에 심평 변호사가 갔는데 접견실에 앉자마자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심평 변호사에게 선생님, 제가 죽어버려야 남편에게 살 길이 열리지 않을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제가 죽어버려야지 남편에게 살 길이 열리지 않을까요? 이렇게 이야기해서 너무나 황망한 말에 깜짝 놀랐다. 그래서 심평 변호사가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달래면서 약간의 위안을 드리려고 했다.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을 이제 그 이야기를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위안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심평 변호사 말에 따르면은 본인이 김건희 여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줬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죽음학의 권위자인 최준석 교수의 말을 들려주었다. 최준석 교수의 말은 이런 거죠. 현세에서 아무리 엄중한 고통에 시달려도 스스로 목숨을 끊어서는 안 된다. 인과응보의 원리에 따라 인간은 자신에게 주어진 현세의 고통을 완수해야 자신이 짊어진 업장을 비로소 지울 수 있다. 현실의 고통을 완수를 해야 된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 현실에서 그것을 다 완수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돌려줬다고 이제 심평 변호사가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든 여기서 김건희 여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옥중에서 생각하고 있는 그런 한 단면을 좀 전했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 그 부부가 같이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그 대통령 그리고 영부인으로서 그 자리에 있었는데 지금 두 사람 다 구속이 되어 있으니 그 심경이야 오죽하겠습니까? 잘못한 부분은 또 어떤 나중에 처벌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심경은 상당히 황망하겠죠. 자, 그런 심경을 심평 변호사에게 털어놨고 그 심평 변호사가 이것을 지금 전한 겁니다. 자, 근데 이것이 이제 김건희 여사의 심경이고 또 하나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이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 전 대표, 국민의힘 전 대표 한동훈에게 여전히 상당히 서운한 정도가 아니고 아주 좋지 않은 감정을 토로를 했다는 부분입니다. 심평 변호사하고 대화를 하면서 김건희 여사가 심평 변호사하고 대화를 하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한동훈이
어쩌면 그럴 수가 있었겠느냐 이렇게 한탄을 했다. 한동훈이 어쩌면 그럴 수가 있느냐 이 한탄을 했다는 겁니다. 한동훈을 가리켜서 그가 그렇게 배신하지 않았더라면 그의 앞길에는 무한한 영광이 기다리고 있었을 것이 아니냐. 자, 그가 한동훈이 배신하지 않았더라면 한동훈 앞길에는 무한한 영광이 기다리고 있었을 것이 아니냐. 그 이야기를 했다. 자, 김건희 여사의 생각은 그런 거죠. 한동훈이 배신하지 않았다면, 그러니까는 탄핵을 간철시키는데 민주당과 동조를 해서, 민주당이 동조를 해서 탄핵을 그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을 가결을 시켰죠. 한동훈계에서 이탈을 해서. 그런 일이 없었다면은 결국은 이 헌재도 가지 않았고 대통령 자리는 여전히 유지를 했을 것이다. 자, 그러면은 한동훈이 거기에 협조를 했으면은 민주당 쪽으로 가서 배신하지 않고 협조를 했으면은 한동훈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후계자로 지금쯤 잘 나가고 있지 않겠느냐. 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했다는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가 그렇게 배신하지 않았다면 그의 앞길에는 무한한 영광이 기다리고 있었을 것이 아니냐 이렇게 했고, 자, 그래서 그 한동훈 김건희 한동훈 이 두 사람 사이는 상당히 지금 현재 전국이 이렇게 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처지가 이렇게 되고 또 보수 우파가 이 지경에까지 몰린 한 단초가 됐죠. 두 사람의 갈등과 싸움이. 한때는 뭐 그런 이야기까지 있었죠. 그 김건희 여사가 해외 출장을 가면은 정치를 하기 전에 한동훈 검사의 넥타이도 같이 사왔다. 남편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넥타이를 살 때 같이 사올 정도로 상당히 가까웠다. 자, 그런 말까지 나올 정도였는데 결정적으로 두 사람이 충돌을 했다는 것이 노출이 됐죠. 바로 문자 읽씹 논란, 읽고 씹었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지난번 총선 때 비대위원장이었던 한동훈에게 문자를 몇 차례 보내서 그때 당시 논란이 됐던 이 디올백, 최재형 씨에게서 받은 디올백을 백 사건에 대해서 그때 총선의 그 쟁점이 됐죠. 그래서 본인이 국민에게 사과를 할 수가 있다. 당이 원하면은 사과를 하겠다. 이렇게 문자를 보냈는데 한동훈이 4번인가 5번인가 씹어버렸다. 아예 그러니까 답변을 안 했다. 보고도 묵살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또 경로를 했다. 그 사실을 알고 부인인 김건희 여사가 그 총선의 핵심 쟁점인 디올백 수수 문제에 대해서 사과를 할 수 있다고 밝혔는데 총선을 지휘를 하던 한동훈이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답변도 않고 묵살을 해버렸다. 그래서 그때 또 상당히 큰 논란이 있었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 배신자론이 확산이 됐습니다. 한동훈은 배신자다. 이런 배신자론이 확산이 됐죠. 친윤계 안에서. 그리고 결국은 그 다음에 어떤 당원 게시판 이런 논란까지 막 겹치면서 당원 게시판에서 한동훈 가족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이 윤석열 그리고 김건희 여사를 집중 공격을 하는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서 그 논란까지 겹치면서 완전히 사회가 털어졌고 비상계엄 이후에 한동훈이 돌아서면서 완전히 돌아서면서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은 탄핵이 됐고 이재명 정권이 들어서는 이런 과정까지 지금 전개가 된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뭐 한동훈도 나름대로 입장이 있지만은 김건희 그 여사 입장은 배신자다. 그렇게 배신을 하지 않았더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어쩌면 그럴 수가 있느냐. 이렇게 한탄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결과적으로 이런 일들이 결국 보수 우파 전체에 큰 상처를 입히는 일이 됐습니다. 지금은 양쪽에서 서로 그 입장이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그 충돌 같은 것들이 갈등 이런 것들이 지금 현 상황까지 이르는 그런 촉매제가 됐다는 생각에서 정말 가슴이 답답할 정도입니다. 이런 그 내용들을 전해드리면서도 심평 변호사는 이런 말로 글을 몇 없이 씁니다. 너무나 수척해서 김건희 여사가 너무나 수척해서 앙상한 뼈대밖에 남지 않은 김 여사를 남겨두고 나는 아직 염천의 따가운 햇살에 덮인 남북구치소를 홀로 조용히 떠났다.
어쨌든 너무나 수척하더라. 항상 뼈대밖에 남지 않은 김건희 여사가 이제 지금은 제가 죽어버려야 남편에게 살 길이 열리지 않을까 라는 말을 했고 한동훈에 대한 깊은 원망을 쏟아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오늘 저녁 8시 라이브 선거권의 정치 쇼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